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입니까? 과학입니까? 사우디 왕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유럽, 이스라엘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들이 모두 실패했던 불가능한 도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나라가 해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었습니다. 농업이라고요? 그 나라가? 사우디 연구원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렬한 모래폭풍이 시험 시설을 덮치던 날 모든 이들이 실패를 예상했지만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사우디 왕실은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것,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바꾼 놀라운 기술혁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에서 일하고 있는 하민 알파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산유국으로 석유가 정말 많은 나라죠. 국내 총생산이 1조 달러가 넘고 중동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석유는 많지만 먹을 것을 직접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사우디의 자연환경은 정말 척박했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50도를 넘고 모래폭풍이 수시로 불어닥치는 건조한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식량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항상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관계 시스템은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단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모래폭풍에 망가져버렸어요. 유럽의 첨단 온실 시스템은 우리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온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물 절약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도 도입해봤지만 사우디의 물은 그들 환경보다 훨씬 귀했고 결국 경제성이 전혀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계속 실패만 거듭하면서 저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막에서의 농업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급히 부르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청장님은 무언가 흥분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하민,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르겠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봐요. 청장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한국이요?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그저 반도체와 휴대폰을 잘 만드는 IT 강국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농업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어요. 청장님, 한국이요? 농업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을 다시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국토도 작고 농업 인프라도 부족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들이 사막 환경을 이해할 리도 없잖아요. 제 말은 거의 반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청장님은 제 반응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민, 우리는 이미 소위 농업 선진국들의 기술을 시도해봤고 모두 실패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도전을 극복한 그들의 기술이 우리에게 맞을지도 몰라요. 청장님의 말씀에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있었어요. 내심 반신반의하면서도 상사의 지시니까 따라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체 국토의 15%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였고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극소량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 기술과 1년 내내 기후와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구의 기술도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저는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청장님의 승인 아래 연구팀을 꾸려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심 의구심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이 자존심도 상했고 이전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사우디의 주요 공항도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하기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지만 잘 따라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농촌진흥청의 정재민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희에게 다가왔죠. 모하메드 씨, 사우디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둘러보실 거예요. 오늘은 먼저 서울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느껴보시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재민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농업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고 농지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왔어요.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롯데타워에 도착해 555m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어요. 건물의 규모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과 세련미였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 내부의 정밀한 시스템,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자체 환풍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우리 사우디에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제가 무심코 말했더니 정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건물은 진도 8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더불어 태풍과 같은 강풍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죠. 사우디의 모래 폭풍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다음 날, 우리 팀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맞이했죠.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안에서 초록빛 채소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양이 없이 최소한의 물로 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곳의 모든 환경 요소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있었죠. 정재민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10층 높이의 선반에 푸른 작물들이 LED 조명 아래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수직 농장 시스템은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 농법보다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어요. 정재민 연구원이 우리를 작은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도착한 곳에서 그가 자랑스럽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입니다. 2022년부터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한 모델이죠. 40m 공간에 전체 농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공간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양이었습니다. 이 한 컨테이너만으로도 100가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제가 묻자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어로 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물 재활용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일반 농법 대비 98% 물을 절약하고 있어요. 이 말에 저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천장을 가리켰어요. 보이시나요? 저기 작은 장치들이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포집하고 여기. 그는 바닥의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까지 모아 정수한 뒤 재활용합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45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연구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석유 강국인 우리 사우디가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지만 그 제약을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우디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희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자마자 첫 스마트팜 시범 농장을 세우기로 결정했거든요. 리야드 외곽 사막 한가운데 미래의 농장이 세워진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모래와 바위뿐인 대지 위에 녹색 혁명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우리 팀과 함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정재민 연구원도 직접 와서 모든 과정에 참여했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현지 지식이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큰 도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시스템이 가동된 지 2주일 만에 태양광 패널이 사우디의 강렬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민 씨, 이건 한국에서 테스트했던 환경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팀을 소집했어요. 밤새 회의실에 모여 기술진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정재민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태양을 직접 반사하는 차열막을 추가하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과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공수해 와서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개선된 시스템은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온도가 적정선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시험은 모래폭풍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모래폭풍이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시설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밖은 완전한 황색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폭풍의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 같았어요. 유리벽을 때리는 모래 소리가 마치 총알처럼 들리고 있었죠. 밤새 지속된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설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외부는 모래로 완전히 덮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내부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물들은 모래 폭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와 정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시범 농장 가동 석 달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진 거였죠. 상추,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채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나 수확을 맞이했어요. 저는 첫 토마토를 따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우디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농업개발청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군요. 특히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와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신선한 작물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왕실 관계자들도 직접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 왕자님은 신선한 상추를 직접 맛보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니까요.
이 작은 시범 농장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청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하민, 자네가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온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었네. 이제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서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사우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죠. 한때는 불모지로 여겨졌던 사우디의 사막이 이제는 혁신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시범 농장의 성공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첫 수확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죠.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전국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땅에 대규모 스마트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농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기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한국과의 협력이 농업 분야를 넘어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양국 정상회담에서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수처리 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한국을 방문했던 제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민, 자네가 농업기술 교류 담당 특별대사로 임명되었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차오르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인 것은 스마트팜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였어요.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농업의 결합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석유 산업 외에 새로운 진로를 찾던 사우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은 매력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한 여성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은 물리적인 힘보다 섬세함과 정밀함이 중요해요.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분야죠.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민 씨처럼 한국의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 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 짧은 여행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스마트팜의 성공은 인접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들이 저희 시설을 견학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농업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우디가 이렇게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우디 국민들의 식생활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현지 채소와 과일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도 안정되고 있었죠. 시장에서 만난 한 주부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라니 더 믿음이 가요.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저 경제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공무원이 되려 했던 저는 이제 국제적인 농업기술 협력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정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정재민과 연락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러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한국인의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가 바로 그들의 발전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우디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넘어 완전한 순환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원이 풍부한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배워 미래를 준비하게 되다니요. 하지만 바로 그런 역설이 세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마트팜 산업단지에 가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사막의 한가운데에 펼쳐진 녹색 혁명을 보고 있으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거든요. 한때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열정과 혁신을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에 녹색 혁명을 가져온 대한민국 기술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협력 사례가 아닌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자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룬 성과가 세계를 변화시킨 증거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넘어 극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원과 환경의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는 세계가 당면한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자원이 부족해도 창의력으로 극복하는 혁신 정신,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은 이제 사막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